이전 편에서는 재개발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재개발 투자, 왜 어려워하고 진입할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재개발의 오해와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요. 시작할게요. 보통 재개발 투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갭 투자나 일반 분양권만 생각했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놀이터라고 치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나서야 그 편견을 지울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투자에 대한 편견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개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개발 투자로 수익을 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조합 설립 단계에서 투자를 한다면 새 아파트를 취득할 때까지는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보장된 곳이라면 초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고, 좀 불안하다 싶은 곳은 사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 가리처 분인가에서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서울과 수도권 강역시급에서 재개발 사업이 반 이상 진행된 곳도 많잖아요. 이러한 곳들 한 2, 3억씩 확정 수익이 있다. 즉 투자할 곳은 여전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비구역 안에서 오래된 부동산을 구입해서 새 아파트를 입주할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이것도 편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제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계에서 적당한 시기에 사고 파는 단기 투자도 가능하고요. 초기 단계에 사서 프리미엄 상승분만 먹고 팔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 사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는 게 재개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선택에 따라서 단기 투자도 할 수 있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적의 시기에 사서 진행 단계를 보면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도 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아파트가 된 후에 더 높은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실입주도 가능하죠. 두 번째, 재개발 투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재개발 투자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건 투자자 선택에 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핵심 지역인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 정비구역, 흑성 뉴타운은 누가 봐도 훌륭한 입지잖아요. 그러니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3, 4억대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이지만 창동역 일대 개발과 동북선 개통 등의 호재가 가득한 곳이죠. 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요, 성남이나 광명에도 입지가 좋고 훌륭한 곳도 많고 사업성이 좋은 곳도 많습니다. 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포항 등 알짜배기 재개발 투자처가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재개발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는 필연적으로 노후화될 것이고 재개발 구역은 끊임없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투자금이나 사업성이 좋은 매물을 선별한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건 공부와 임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세 번째, 재개발 투자는 위험하다. 공부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만 위험하다,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 누구는 몇십 년째 묵혀서 팔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는 그렇게 치면 위험한 거죠.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투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예측한 후에 들어간다면 그런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투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왜 나왔을까요? 보통 재개발이 지연돼서 오랫동안 투자금을 회수 못했을 때, 또 예상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을 때, 혹은 조합원 예상가가 생각보다 비싸거나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모두 없애는 방법은 바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는 건요, 사업의 한 8, 90%, 80% 정도는 진행됐다고 의미하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감정평가금의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 등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위험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더 안전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철저한 공부와 꼼꼼한 임장, 그리고 여러 매물들을 보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재개발 투자는 어렵다.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사업 진행 단계와 기본 이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 중에서 핵심적인 단계는 또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 과정을 모르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요즘 유튜브나 검색 몇 번만 해봐도 진행 단계나 기본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많잖아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건 투기나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노력은 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책이 부담스러우시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은 좀 잡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책을 보고 현장에 가시면은 좋아요. 그럼 부동산 소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되고 관심을 갖는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최소한 공부는 하고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의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면요, 분명 재개발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재개발 투자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그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초보 불이들과 재리이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